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청원 IM증권 PB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악재가 많았었던 건설주들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청원 PB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고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로 촉망받는 혹은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으로 꼽혔던 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설이고 또 하나가 유틸리티, 또 하나가 필수 소비재, 마지막에 금융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업 혹은 산업 자체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금융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괜찮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은 앞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경기도 지금 회복이 지금 명백히 되고 있죠.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덕분에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급증하는 연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근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꽤나 많이 서려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대적으로 GS건설이나 또 최근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까지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네.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아치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순위는 여전히 1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함에 있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눈여겨보거나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PB님 추가적으로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25bp가 아니라 50bp 빅컷을 하면은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큰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 정부가 보였던 흐름을 감안한다면 빅컷보다는 여전히 베이비 스텝으로 결국엔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조금씩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주는 분명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GST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이상형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 GST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4분기에 좀 신규 AI 칩이 지금 애칭 냉각을 좀 탑재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 이제 애칭 냉각 관련주들이 좀 투심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뭐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GST 같은 경우가 애칭 냉각 관련 기업들 중 내에서 좀 흑자로 좀 충분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GST 같은 경우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도 이상을 좀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액침 냉각 쪽에 있어서 진출 속도 면을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은 GST가 제일 압도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계기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액침 냉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만 오히려 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좀 얹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에도 이미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설비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스크러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TSMC 향에 대한 부분들의 납품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신규 고객사 부분들의 좀 다변 향상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좀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추세가 좀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 이평을 좀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시세를 위쪽으로 좀 분출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시장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돼서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선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X 엔진인데요. 사실 최근 시장을 끌어줬었던 실적주들, 조선주 쪽이 오늘 시장 안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도 분류가 되지만 또 방산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STX 엔진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양상 속에서 실적이 크게 훼손이 되었거나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방산이 지금 사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됩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에 하나 띄워놓았는데요. 네. 네. 동사는 기본적으로 민수나 특수 그리고 전자통신 사업 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 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의 리포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올해 수주액이나 그리고 전망 자체가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최근 몇 년이 아니고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21년부터 이제 급증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수주 잔고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L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항공주 이런 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타 엔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STX 엔진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 이 향후 조선에 대한 전망과 방산에 대한 전망을 보았을 때 크게 지금 나쁘게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없죠. 주가 자체는 약간의 밀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섹터 자체가 보일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여전히 올 하반기에도 밝습니다.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우선은 변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sek터 중에 하나는 저는 첫째가 조선, 또 하나는 방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이 2만 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STX 엔진 지금 조정이 잘 나올 때 한번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유망한 섹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X 주셨네요. 네네. 일단 STS 엔진의 좀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들에는 전혀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는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일단은 X를 드렸던 부분들은 워낙 이평들 간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좀 급등력이 좀 강했던 부분들, 물론 일단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 사업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미 수주를 했었던 가스선이나 그리고 컨테이너선 부분들이 일단 풍부한 선박 건조량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주가가 일단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이 지금 라운드가 아래로 좀 꺾여지면서 이격을 좀 좁혀나가려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일단 STS 엔진을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8,200원에서 한 18,900원 사이 이 레인지 박스권에 오게 되면은 그때 충분히 분할로 매수 관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과 방산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섹터로 이청원 PB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도 동의는 하시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눌렸을 때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이 저출산 관련해서도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의 의견,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이청원 PB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가방 컴퍼니, 꿈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강하게 보입니다. 예. 그에 걸맞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죠.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뭐 옷을 사거나 제품을 삼에 있어서 교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비용을 쓰기가 부담이 됩니다. 저도 딱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느끼는데, 그렇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되든 꿈비가 되든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은 철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설령 개선된다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한 것,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정부 정책 이슈가 일단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좀 저출산 관련해서 좀 일정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가 좀 가장 대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이번에 뭐 기존 4대 개혁의 플러스로 저출산 대응까지도 일단은 성과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 좀 저출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출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부분들에 일단 정부 정책이 좀 강하게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아가방 컴퍼니의 좀 주가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실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영유아 브랜드 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인지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영유아 소재 쪽에 있어서는 구매 수요가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좀 나오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은 뭐 좋아질 만한 부분들, 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매수를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테마 수급이 일단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수익률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때문에 이번에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의료계에도 뉴스가 있습니다. 파업 예고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세장안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청은 PB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섹터 자체가 로봇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수익이 나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동사는 기존에 상장 이전부터 수익을 조금씩 냈던 기업입니다. 자세히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동사가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하지 로봇이었습니다. 아래, 그 상체가 아닌 하체 위주의 로봇,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종합병원, 상급병원에 이러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삼성전자의 보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하지 로봇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로봇의 한 종류는 결국에는 하지 로봇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 그리고 실적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3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3분기 실적이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 네. 이후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한번 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오늘 주가도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PNS 미케닉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선은 관심 있게 지켜는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앞쪽에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결국 의료 로봇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좀 흑자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익비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손절 라인은 좀 짧고 수익 구간은 좀 크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워낙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 계속해서 가치성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의 웨어로봇 보피 출시 이후로도 제할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된다 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수급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저희
역시도 일단은 뭐 크게는 스윙 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성으로 볼 때는 한 번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PNS 미케닉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